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의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저도 행복해지네요. 옛적 이맘때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옥수수와 완두콩을 쪄서 먹으며 오순도순 마음을 나누고 시원한 수박도 먹으며 더위를 식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항상 함께 하면서 같이 즐겁고 함께 나눴던 추억이 그리워집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많지만 옛날에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 더 맛이 있어서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더위도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추억의 에너지를 회상할 때 마음만은 무척 행복해집니다. 그럼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옛날의 추억에 젖어보시면서 같이 웃고 같이 즐기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주 실버 행복한 우리의
안녕하세요. 어느덧 7월의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먼저 헬로우송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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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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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예,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어디론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생각납니다. 날씨가 더워도 마음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하와이로 먼저 왔습니다. 와, 여기가 하와이다. 그 이름으로만 듣던 하와이? 와, 시원하고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여기저기 서 있는 야자수나무. 와, 정말 멋지다. 여기서 살고 싶다. 덥다고 더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답답한 마음도 시원한 바다 물결에 실려보내고 시원하고 밝은 마음으로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여름. 여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summer. 입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summer. 예,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다. 바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다는 바로 입니다. 자, 우리 바다만 보아도 우리 입가에 미소가 씩 하고 생기지요. 그래서 바다는 sea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를 영어로 뭐라고요? 네, sea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어, 시원한. 시원한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cool입니다. 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요즘에 그 사람은 쿨해 이런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도 쿨하시죠? 네, 이렇게 시원한, 또 성격이 시원한 이렇게 할 때도 다 쓰는 단어 coo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원한은 영어로 뭐라고 하신다고 했죠?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시원한 영어로 coo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영어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어떠한 것이 있었죠? 예, 첫 번째, 여름. 여름은 영어로 summer 이었죠. 그 두 번째, 바다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볼 때 그건 바로 sea 였지요. 그럼 세 번째, 시원한 이런 뜻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셨죠? 네, cool. 네, 모두 다 잘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배운 단어를 가지고
하와이 여름을 배경으로 노래와 댄스로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먼저 한글로 먼저 노래의 뜻을 제가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여름은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매우 시원해요. 너무 쉽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 summer in Hawaii, cool, cool, very cool. 네, 어렵지만 또 쉽고 쉽지만 어려운 것 같죠? 자, 여기서 어때요? 그러면 how 어때요? 어떤 게요? summer, 여름이 어떠냐고요? 어디에 여름이요? in Hawaii. 그래서 붙여서 말하면 how summer in Hawaii. 그러면 하와이 여름은 어때요? 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How summer in Hawaii. 예,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summer in Hawaii, cool, cool, very cool.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영어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How summer in Hawaii, cool, cool, very cool. 너무 잘하십니다. 하와이의 분위기를 너무 시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어 공부 마치고요. 다음 화요일 오후 2시 또 영어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See you! 안녕하세요. 몸도 튼튼, 마음도 즐거워지는 건강 댄스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틈틈이 준비 운동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지요? 오늘도 준비 운동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마사지가 좋다는 거 아시지요? 네, 마사지인데 오늘은 두드려서 우리 몸을 마사지해 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등부터 쭉 뻗어서 손등부터 두드려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두드려서 올라가 주세요. 자, 어깨까지 시원하게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뒤집어서 안쪽을 두드려 주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두드려 주세요. 이번에는 손을 모서리로 세워서 엄지손부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네, 골고루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손끝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두드려 보겠습니다. 겨드랑이까지 두드려 주시고 옆구리로 내려와서 배를 지나 가슴까지 두드려 줍니다. 다시 겨드랑이를 통해서 손끝까지 두드려 줍니다. 반대 손도 마찬가지로 두드려 볼까요? 네. 시원하게 아래서부터 두드려 줍니다. 어깨까지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드려 주세요. 이번에는 손을 뒤집어서 안쪽을 두드려 주겠습니다. 시원하시지요? 막혔던 우리 림프와 혈액이 잘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서리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두드려 주세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모서리로 지나서 아래쪽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겨드랑이도 두드려 주시고 아래 옆구리까지 두드려 주세요. 배를 지나서 가슴까지 두드려 주십니다. 다시 겨드랑이로 와서 아래쪽 두드려서 모서리로 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상체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체를 두드려주면 혈액과 림프가 순환이 잘 돼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틈틈이 준비 운동으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손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손목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라고 손목 스트레칭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등이 보이게 이렇게 하시고 엄지손으로 손등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도 동일하게 합니다. 자, 엄지로 받쳐주시고 아래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반대 손목을 아래로 스트레칭 해주는데요. 손바닥에 엄지를 대시고 손목 관절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받쳐주는 겁니다. 아래로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손도 동일하게 손바닥에 엄지손을 받쳐주시고 아래로 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손목이 시원하시지요? 이번에는 깍지를 껴서 앞으로 쭉 늘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반대로 손등이 밖으로 나가게 해서 쭉 늘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리 어르신들 손목에, 손가락에 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손 안에 공이 있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자, 엄지와 검지 서로 손가락을 마주 붙입니다. 그리고 지그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손바닥을 붙이시고 이번에는 손바닥을 밀어주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 동작을 하실 때 가슴에 손이 닿으시면은 효과가 없어요. 가슴에서 손을 떼시고 팔꿈치를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손바닥을 서로 밀어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실버덱 어르신들 오늘 함께 배울 댄스는 가수 송가인의 검은고 야입니다. 제목이 악기 이름인데요. 검은고는 6개의 줄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오동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습기도 없고 소리가 좋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검은고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손을 앞으로 뻗어서 4번씩 아래에서 4번, 위에서 4번 갑니다. 전주가 끝나고 나면 오동잎 떨어지는 달 밝은 밤에 가사가 나와요. 옆으로 손을 4번씩 해주시고 반대로 4번 해줍니다. 상체 운동인데 이번에 사선으로 4번 해주시고요. 또 반대로 4번 해주십니다. 하체 운동 들어가서 다리 올려서 동작을 해주시고 팔꿈치 엇갈려서 이번에는 하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박수를 4번 치시고 옆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동작입니다. 4번씩 들어가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2번씩 당겨주십니다. 2번, 2번. 대횡렬을 두드려주는 동작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수 하나, 둘, 셋, 넷. 가슴 하나, 둘, 셋, 넷. 2번씩 들어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는 우리
잼잼 동작처럼 하시는 건데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손을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반복해서 2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2번씩 들어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는 한 번씩 8번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동작이 들어가는데 처음 동작처럼 오동잎 떨어지는 달 밝은 밤에 동작이 또 반복해서 들어가시고요. 또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4번. 반대로도 4번 들어갑니다. 박수 4번 치시고 이번에 간주로 다시 들어가는 동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잘 할 수 있으시겠죠? 함께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운동입니다. 사선으로 가주세요. 하지 못하게 붙잡아보자. 하체 운동입니다. 뚱따리뚱땅 허분 고야 전신 운동입니다. 못 가게 6줄을 퉁겨라. 하나, 둘, 셋, 넷. 당겨주세요. 파란 청춘 내 청춘을 너희 보내놓고 내가 2번씩 갑니다. 너를 붙잡고 있으니 두드려줍니다. 생각난다 보고픈 내 힘이 2번씩 갑니다. 거야 6줄을 퉁겨라. 하나, 둘, 셋, 넷. 마음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2번씩 갑니다. 뚱따리뚱땅 뚱따리뚱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하나, 둘, 셋, 넷.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하나, 둘, 셋, 넷.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보자. 뚱따리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허분 고야 내 신나게 청춘이 못 가게 운동하세요. 6줄을 퉁겨라.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힘이 검은 고야 6줄을 퉁겨라.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안녕하세요. 행복 속에서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게 해주는 마인드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통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사고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과 행복한 삶은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하며 무조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에 가훈을 걸어 두었습니다. 근면, 성실, 정직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글자를 액자에 걸어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또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에서 각오하고 결심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데요.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작용하여 나의 의지나 각오와 상관없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자동차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뒤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면 차를 조종하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차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사고를 통해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마음의 병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또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잠잠히 살펴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사는 사람과 또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밝은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은 해롭게 하는 어두운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은 깊이 사고해서 마음의 세계를 알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서 오는 생각이 전부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마음의 세계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속고 살아갑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생물인데요. 미생물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존재하는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이 생물들을 볼 수 있게 해준 발명품이 있는데요. 바로 과학계의 혁신을 가져온 현미경입니다. 네덜란드 과학자 안토니 반 레벤후크는 직접 현미경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미생물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현미경은 인류에게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현미경을 통한 미생물의 발견으로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세균이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을 때는 세균에 의한 감염에 대해서도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치료하기 위해 끓는 기름을 붓거나 또 인두로 지지는 치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쇼크로 사망을 하거나 상처가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피와 고름이 묻은 일상복 차림으로 손을 씻지 않은 채 수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환자의 50%가 감염으로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살아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원인도 모르고 또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균의 발견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하게 연구하여 소독하는 것과 멸균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그 후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각종 백신을 개발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항생제와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의 발견이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보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병균을 관찰하듯 마음을 세밀하게 더듬어가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재산이 많은 부자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공부를 하러 다른 나라에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하인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물려주도록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며칠이 지나 그 부자는 세상을 떠났고 하인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하인에게 전부 물려주다니 그리고 나에게는 그 많은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만 가지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화가 치밀었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는 나는 자네의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나신 자네 아버님이 얼마나 자네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 라고 대답을 했죠. 랍비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이 현명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보게 잘 생각해 보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네는 집에 없지 않았는가? 그럼 하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자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모든 재산을 훔쳐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게 되었다면 자네에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었을 것이네. 그래도 아들은 하지만 랍비님 일이 어찌 되었든 저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푹 쉬었죠. 랍비는 다시 지금 자네 집안의 재산은 하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네에게 그대로 주고 싶어서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 하인이 재산을 잘 지키도록 모든 것을 하인에게 물려준 것일세. 그러면 자네는 이제 그 하인만 선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모든 것이 자네의 것이 될 것일세. 랍비의 말을 들으면서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세밀히 더듬어 사고하지 않으면 마음을 볼 수 없고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해하기 쉽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없었기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간 것이었고, 랍비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또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랍비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랍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 몸에도 나쁜 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의 자리를 잡고 또 어두운 삶으로 강하게 끌어가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결 못하는 갈등이나 어려움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문제들을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 속에 잠겨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즉시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떤 생각에 빠졌는지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찬찬히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간다는 말이 있죠. 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자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사고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이 생각이 받아들여야 하는 생각인지 또 아닌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따져보고 또 살펴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고하는 것은 마치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사고를 통해 마음의 눈을 뜨면 절망뿐만 아니라 행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이 보여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이겨낼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면 인생길에 파여있는 웅덩이 같은 문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도 않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떠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떠서 불행과 또 슬픔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혜진 씨인데요. 그녀는 13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로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건축 봉사를 하던 중에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큰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비가 와서 걸을 수가 없고 뛸 수도 없게 되어 휠체어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후 그녀의 마음에는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해외까지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거지?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는가요? 라고 생각하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고 후에 그녀의 삶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 또 양발을 신는 것, 이런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을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어서 큰 좌절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들 측은하게 바라보며 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유료의 말은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로 인한 그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골마갔고 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도록 그녀의 마음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갔죠.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주변에는 마음의 세계를 잘 아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께서는 그녀에게 혜진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 너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마음에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녀는 내가 겪은 어려운 일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기회가 되겠구나 하면서 사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그녀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는 근육이 말라가는 다리,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 마비된 하반신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절망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또 불행과 슬픔을 이겨내는 소망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불행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깊은 사고를 통해 행복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였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 척추마비 환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심한 통증이 느끼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항상 복용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약에 의존하는 대신 정신적 멘토를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과 상담을 하며 생각을 점검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투모로우 북콘서트팀 대표로서 또 인터넷 라이브 방송국에서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 진행자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면서 절망이 크게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형편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두움에 넣어주지 않고 감사와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걷는 날을 소망하면서 걷기 위한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하지에만 3.2kg의 근육이 생겼다고 합니다. 척추마비 환자에게 근육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녀의 마음의 세계는 행복만 바라보게 했고 또 기적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문혜진 씨는 불행과 슬픔을 이겨내는 사고를 통해 행복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은 사고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또 어려움도 보이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깊은 사고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세밀하게 더듬어가면서 자세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어두운 삶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겨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깊이 사고하여 마음의 세계를 밝히 보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사고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으로 행복 속에서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게 해주는 마인드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전주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추억 속에 젖으시는 동안 더위도 물러가고 행복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셨죠? 여기까지 전달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